예컨대 장난감을 한 개를 사주지 않고 두 개를 사줬다고 해서 아이가 두 배로 기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장난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사줬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요즘 그 폭 빠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네. 제 친구가 저한테 저 솔직히 막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밌는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친구가 저한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딱 그 가족 구성원 5명에 대한 건데 처음 1화부터 볼 때, 1화 볼 때부터 느꼈던 건데 저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까지는 뭔가 입장이 다 그래 첫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둘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셋째 입장은 또 이해가 근데 뭔가 아빠와 엄마는 제가 아직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고 부모가 돼본 적도 없고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뭐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었어요. 엄마는 왜 갑자기 결혼을 얘기하며 아빠는 왜 갑자기 산에 올라가며 또 그리고 기억 상실증이 있고 또 기억 상실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개 나가는 스토리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아빠가 이제 큰딸이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랑 결혼했어. 그리고 살면서 큰딸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보통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러면서 또 바람 피워서 딴집 살림을 차려. 엄마는 엄마대로 뭔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랄까 미안함이 있으면서 또 아빠를 엄청 미워해. 되게 이상 복잡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이게 뭐야?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가족이지만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가족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남이면 그냥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가족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간과하거나 아니면 에이 가족이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러면서 좀 묻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의 입장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 큰딸을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본인과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아버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유 배달을 하는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의 장면들을 회상하는 걸 보면 근데 와이프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대생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진짜 예쁘고 수기 씨로 나오는 너무 예쁘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뱃속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나를 선택했을 리가 없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여자를 취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둘째나 셋째 자기 자식도 예뻐하고 사랑하지만 첫째한테 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충성심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나 셋째 내 자식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해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엄마는 둘째나 셋째보다 첫째 딸한테 좀 더 약간 가혹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첫째한테 계속 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메커니즘이 안에 들어있고 또 엄마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부족한 남자를 선택할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족한 남자를 선택했지만 내가 이 아이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남자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르는 어떤 이 불편함들이 연속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하다가는 이제 내가 죽겠다. 라는 입장에서 조론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본인의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큰딸이 뭐 기간제 교사도 하면서 뭐 이렇게 집안의 살림을 꾸려갔는데 큰딸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는 왜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라고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고맙다 미안하다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고맙다라고 하면 끝나고 미안하다라고 하면 끝나냐. 말이 너무 쉽지 않으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책임지려고 하면서 니네 지금 현재 배우자인 아버지를 선택했지만 내가 너를 양껏 책임져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니니까 너에게 내가 진짜 아버지로 부를 수 없게 한 것에 대한 또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아이는 계속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가족이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이 가족을 엄마는 이 큰아이한테 만들어줬는데 본인의 진짜 이 아버지가 아닌 나를 정말 건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큰아이는 계속 지긋지긋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지긋지긋한 가족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또 다른 죄책감에 또 이 어머니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선택했는데 자식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한테 정말 자주 쓰는, 부모한테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어?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어? 정말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걸 해달라고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근데 부모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말을 하죠. 네가 원해서 나는 이걸 선택했어. 너를 위해서 나는 이걸 했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아이도 엄마에게 그런 걸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그 어떤 순간에 내 곁에 당신이 머물러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걸로 머물러 줬으면 좋겠고,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서로 최선을 다하는 어떤 흠뻑 빠지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보는 걸 아이들이 원하는 거지. 뭐 장난감 사주세요. 뭐 그건 뭐 사주세요죠. 근데 예컨대 장난감을 한 개를 사주지 않고 두 개를 사줬다고 해서 아이가 두 배로 기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장난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사줬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약간 진짜 가족이지만 모르는 구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 계속 죄인처럼 평생을 사는 거죠. 큰아이한테는 큰아이한테대로 미안하고 둘째나 셋째는 둘째나 셋째 아이한테 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행하는 어떤 폭언 그 다음에 남편이 행하는 어떤 이 폭행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참아야 한다. 참고 견뎌서 내 모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에 나는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제가 이런 표현들 가끔 쓰는데 네덜란드 소년의 주먹처럼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까지인 거예요. 네덜란드 소년이 네덜란드가 국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먹을 넣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까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든 것도 버텨낼 수 있다. 계속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조론을 해달라고 요구한 건 나는 더 이상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 당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참는 것도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의 큰딸을 위해서 참는 것도 여기까지고 나의 둘째나 셋째를 위해서 참는 것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에 보면
남편한테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이 부항을 뜨는 것도 정말 꼴보기 싫고, 몸이 아파서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것도 꼴보기가 싫고. 네, 정말 나는 진짜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꼴보기 싫다. 다 꼴보기 싫고 정말 지긋지긋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인 거예요. 내가 내 큰아이를,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맞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반문처럼 전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어느 순간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 전체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중년을 넘어서는 어떤 순간까지 오게 되면 나를 돌아보는 어떤 시간들을 다들 인간들이 갖는데, 그 돌아보는 시간 안에서 그 중년의 어머니가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너덜너덜해진 걸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하나, 나는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나 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이 어머니는 한없이 불쌍한 사람인 거죠. 저는 드라마 초반에 어머니가 과일 가게 아저씨랑 바람난 줄 알고 어머니 되게 나쁘네. 그래서 무슨 결혼이야 막 이랬는데, 이제 해가 거듭해 갈수록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봉사 그쵸. 단체에서 네. 같이 활동하시는 그냥 그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전에 좀 많이 오래된 상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남자분은 이제 중학교 졸업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 남편이 되게 무식한 거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나와랑 이상이 제대로 잘 맞지 않아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이 한계 안에서 계속 실망하게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 문화센터 비슷한, 똑같이 그런 비슷한 어떤 케이스인데 좀 다른데, 거기는 이제 여기에는 뭐 봉사활동에 관련된 건데, 거기는 무슨 서예 쓰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서예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되게 학식도 많으시고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하고 무슨 썸씽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나 즐겁고 소중한 거예요. 힐링이 되는 시간. 그쵸?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의 이야기를 알아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고맙지만 또 약간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맞지만, 내가 저 사람을 두고 막연하게 어떤 이렇게 뭐 흠모하는 어떤 감정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건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람이네. 정신적으로 근데 얼마든지 저는 그때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기보다는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구,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아마 이 아내가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예 애초에 남편은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였었거든요. 난 그런 거 모르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려면 나랑 말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말할 데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뜻 생각해보면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떤 순간 삶의 연장이 되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결혼을 선택할 때 이런 어떤 조건이라 그래야지 되나요? 그 조건에 사랑이라는 변수보다는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변수가 되기도 하죠. 여튼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지만 정말로 아는 것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탐낼 수 없는 물건을 가지기 위했는데 이 여자에게 뭔가 결핍의 요소가 있어서 이 탐낼 수 없는 물건이 탐내도 되는 물건이 된 거잖아요.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그렇죠. 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튼
그러면서 나랑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가족으로 맺어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늘상 생기는 어떤 감정이 있죠.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는 나를 건져주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나의 보따리는 같이 건져주지 않았느냐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나는 계속 부족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 여자분이 나의 남편에게 완전히 문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문을 반쯤만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늘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남자가 원래 폭력적이고 나쁜 남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되게 자상하고 착하고 눈물 많은 남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나의 닫혀진 문 때문에 이 여자의 수기 씨의 닫혀진 문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좌절감? 이건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이 공유할 수 없는 어떤 지역,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괴로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 2년이에요? 콩깍지 벗겨지는 시간이 2년. 여튼 요즘 더 짧게도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렇죠. 2년까지 안 만나니까. 여튼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또 다른 어떤 시간은 생활인데 생활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공간이 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허락하는 공간인 거예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똑똑은 해야겠죠. 똑똑하면 커밍 하면 들어가는 거고 잘 썼어 빠이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는 모든 배우자들에게는 어떤 적정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서로 허용하고 넘나들 수 있어야지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공간에 허용이 없다면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게 조금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죠. 그쵸. 심리적인 공간인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걸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말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끔 왜 남녀가 만날 때도 그렇고 부부가 같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뭘 자기 혼자만 아는 어떤 게 있을 때 상대 파트너나 배우자가 그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넌 몰라도 돼. 재수없어. 그러니까 넌 몰라도 돼. 내가 말하면 알아? 이런 거예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건 맞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도 됐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또 허락할 수도 있어야지 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허락을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같이 살기는 어렵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커플이 됐든 부부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도 되니?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 되니? 라고 질문했을 때 들어와도 좋아.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게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가 되고 그건 곧 정서적인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우린 오케이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이혼해야 되는. 여튼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싸이악TV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